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함께 치러집니다. 그러나 도지사 등 정치인 후보들에 비해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은 물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심판하라, 평가하라, 투표하라고 요구하지만 왜 어떻게 해야 대한 답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정보 결핍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립언론 제주소리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과 철학을 듣는 기획 인터뷰 선택 6.13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듣는다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김광수 교육감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수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한 첫 번째 질문은 교육감 이번 선거에 나서는 출마의 변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 번 출마의 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큰 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산을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산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주 교육은 정말 소통이 부재와 방향성까지 흔들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미래를 책임지려면 우선 균형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도자가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40여 년 다양한 교직 경험과 교장 경험, 특히 교육 경험까지 경험을 하면서 제주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해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확신을 가지고 신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신념을 펼쳐 보이고자 용기를 내서 이번 교육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소통 부재, 방향성, 균형 이런 단어들을 좀 언급하셨는데요. 지난 2월에 경쟁력이 있는 제주 교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시면서 출마 선언을 공식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번 6.13 지방선거 제주도 교육감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창의성 신장이라고 저는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남보다 다른 새로운 생각을 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어떤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누가 과연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핵심으로 뛰어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 예. 네. 이번 선거의 핵심 키워드를 창의적 교육 환경 조성에 아마 우리 김 후보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약을 준비하시면서 제주 교육 현안 중에 가장 시급히 서둘러 해결해야 할 현안 중 3가지를 우선 좀 꼽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핵심 정책 공약 3가지를 현안별로 좀 차례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처음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낸 몇 가지 중에서 다 소중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게 첫 번째 저는 오늘 꼽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 제가 이거를
지난번 보도자료에 이런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991 프로젝트.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주도 아이들을 지금 대충 좀 모자랍니다만 9만으로 보겠습니다. 네. 유치원 포함 고등학교까지. 이 9만여 아이들이 생각이 9만여 가지죠. 이 9만여 아이들이 흥미가 9만여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9만여 가지의 교육과정, 교육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해야 된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없잖아 있습니다만 네. 핵심은 개별화 교육과정.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이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 중 하나가 많은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 경험했던 거를 바꿉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과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참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우리가 흥미를 잘못 찾았다. 아이들의. 즉 유치원을 포함한 초등학교 한 1, 2,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흥미가 과연 뭘까? 이게 사실 부모님도 몰라요. 우리 아이가 뭐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 공교육이 같이 찾아주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두 번째 키워드로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흥미를 찾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이들을 어느 부모든 훌륭한 대학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사실 교육의 목표나 교육의 이념은 대학 입시와는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는 그 좀 개개인에 맞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좀 권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의 공약 중에 각각 세 개씩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했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991 프로젝트. 991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흥미를 찾아주겠다. 개인별 맞춤형 흥미를 찾아주겠다. 그다음 맞춤형 방과활동하겠다. 이게 다양성을 찾아주는 세부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큰 두 번째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균형 있는 공교육의 어떤 그 내실화를 제가 유지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공교육 내실화라는 말에 저는 핵심 키워드로 고교 체제 개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대방 후보도 교육감 4년을 역임하면서 고교 체제 개편에 많은 관심을 가진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하다 말았어요. 이게 하다 말았습니다. 애초에 의도하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심지어는 8천만 원, 물론 6천과 2천 따로 썼습니다만 8천만 원의 용역을 하면서 학자들이 제시한 용역의 결과도 못 지켰습니다. 결국은 음악학급 두 학급하고 미술학급 두 학급 만든 게 전부였는데 그건 함덕과 애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학급을 없애면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용기를 좀 더 내서 우리가 애초에 그 학자들이 용역의 결과로 제시한 제주 시내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신제주주에게 일반고를 다시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연합고사 학급수를 늘린다든지 또는 중앙고와 영주고에 있는 일반 학급을 연합고사 학급으로 이제 전환시킨다든지 하는 즉 큰 틀에서 볼 때는 내신 100% 고입 제도의 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연합고사 학급을 충분히 늘려놓고 늘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연합고사가 필요 없겠죠. 타시도처럼. 이미 타시도는 그렇게 했거든요. 해서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겠다.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내신으로 간다든지 하는 이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인지 그냥 파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 많은 거 혼선이 오고 있는데 다시 있다. 고교 시제도는 잠시 후에 또 언급할 기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사용으로는 저는 그 엘리트 체육도 저는 활성화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대학 또는 뭐 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취직해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학생이나 운동을 잘해서 또 사회적으로 열심히 사는 저는 똑같이 보거든요. 이게 엘리트 체육을 어떻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체육으로 엘리트 체육을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웃나라 일본도 한 15년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전제하에 엘리트 체육을 저는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학의 지원을 거의 공교육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학에 간 아이든 공립학교에 간 아이든 똑같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큰 세 번째 이제 공약은 이걸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넣고 싶었습니다만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이게 학교든 뭐 아이들이 노는 사회 놀이터든 또는 가정이든 안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꼬집을 하면 이런 얘기를 들 수 있겠죠. 뭐 급식의 어떤 안전 문제, 등하굣길의 어떤 안전 문제, 또는 뭐 통학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번 세린이법입니까? 뭡니까? 그 아이 통학 문제 때문에 한때 그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탔을 때는 반드시 부모나 선생님이 타야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님하고 같이 타기 전에는. 그럼 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6살 또는 7살짜리 우리 아이를 학교 보낼 때 한 2, 3km 다니는데 거리 다니는데 대중버스로 보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스쿨버스가 필요하거나 부모가 데려다 주거나. 근데 부모가 데려다 준다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어야 되겠다. 농산어촌, 소위 말하는 시골 학교에서부터 저는 차근차근 적용을 해서 미래에는 제주의 모든 학교에 정말 그 노란 스쿨버스가, 안전한 버스가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제가 꿈꿔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선 이제 시급히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 정책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시겠다. 그 다음에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시겠다. 그렇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4년간 제주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선거에 임하시면서 본인의 활동 경험을 그 경험에 대한 공과를 좀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난 4년간의 교육위원 활동 기간 중 가장 잘한 정책과 혹은 좀 부족했다라고 가장 아쉬움이 좀 남는 정책이 있으면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교육위원 이 선거구 용담동에서부터 건입동까지 9개 동 저희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만 지역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당시에 어떤 그 교육감의 교육청의 정책들을 견제하는 역할은 제가 좀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안을 제시해도 안 들으면 제시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게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라고 자성을 하는데 심지어는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면 네. 아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떤 그 반성과 아울러서 저에게 어떤 스스로 어떤 그 뭐 자성의 기회랄까 이런 걸 갖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도정에 대한 견제는 거의 못했습니다. 이게 교육위원회 한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교육위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오라광만 단지니 뭐 삼다수니 흥미에 대한 찬반에 이제 참여하게 아주 딱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주민들에게 뭐 찬반을 확인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내가 할 건가?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런 정말 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자괴감 그게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에 대한 어떤 그 교육위원으로서의 견제의 기능은 그거는 뭐 충실히 하셨다. 충실히 저는 했다고 이제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교육위원 제도 존폐 논란이 지역에서도 뜨거웠는데요. 아마 그런 것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곁들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4년간 제주도 교육청에 대한 견제 역할은 충실히 하셨고, 다만 대안 제시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잠깐 비추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위원 제도의 존폐 논란, 뭐 도민사회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한계까지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 후보님 핵심 공약 중에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내신 100% 구입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히셨고, 이 공약은 현행 필요에 따라서 구입 연합고사를 다시 부활하겠다 그런 의지로도 좀 읽힙니다. 이런 방안을 두고 지역 내에서 또 특히 교육가족들 내에서 시각이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님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에게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국적인 구입제도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항변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시도와 비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좀 들으셔야 합니다. 타 시도의 예를 잠깐만 들면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목포 상고가 목포고등학교로 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부산 상고가 부산고등학교로 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지역에 연합고사 합급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타시도는 그런 작업을 해서 연합고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즉 치나마나한 연합고사가 됐죠. 그러면 연합고사 칠 필요가 없이 내신으로만 가도 충분합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경쟁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보통학급 즉 연합고사 학급수를 늘린 적이 없거든요. 자연 증가 외에는. 그래서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 제주는 상황이 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나 이제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정책이 내신 100%라고 하는 게 충분한 어떤 그 소통의 기회를 가졌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제가 의원 시절에 느닷없이 어느 날 발표해버리더라고요. 발표한 후에 의회에서 뭐 보고도 받고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당시에 저는 한결같이 조건이 안 맞다.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면서 2000년, 2001년, 2002년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당시의 교육감에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까지 했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20%대 80, 30%대 70 하다가 50대 50 네. 연합고사를 치게 됐고 그 말은 내신 50%, 연합고사 시험 50% 해서 쭉 와서 큰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지켜져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시 지역, 제주시 동지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 즉 연합고사 해당 지역에 과연 내신만 100%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부분도 저는 누차에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거를 다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40% 정도까지 학생들은 걱정이 없어서 책을 안 볼 수 있습니다. 70%, 한 65% 이쪽 바깥 학생들은 해봐도 안 되니까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지금 논의 대상이 45%에서 65% 사이 학생들입니다. 이게 연합고사를 쳤을 때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신 100%가 됐을 때는 45%로 끝입니다. 이게 기껏 가야 48%, 많이 가야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죠. 그럼요. 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든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00명이 3학년 정원인 학교에 그 갭 20%라면 100명입니다. 이게 5학교면 50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가 50대 50, 5대 5 연합고사 부활을 전제로 한 내신 100%까지도 오픈한 상태에서 원점에서 다시 제로를 하겠다, 소통하겠다 하는 제 공약에 박수치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네, 네. 예. 아마 이 문제는 교육감 후보들의 토론 자리가 마련된다면 예. 뭐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정도로 답변이 되신 것 같고요.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이번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시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좀 이른 시기부터 교육감 출마 뜻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이른바 그 보수냐 진보냐의 성향에 따른 후보들 그룹이 있을 텐데요. 이제 보수 후보들 중에 단일화 논의가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고 거기에 이제 우리 김 후보님께서 단일 후보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진보 성향의 이성문 예비 후보가 있는데요. 이 이성문 후보를 겨냥한 반 보수연대, 반 이성문 보수연대를 표방하고 출마하신 셈인데 이런 단일화 시기와 방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교육의제를 발굴하기보단 그러니까 곧 정책 선거를 지향하기보단 지나치게 보수 대 진보 이런 그 프레임의 싸움, 구도 싸움에 매몰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저는 그 보수 단일화라는 용어부터 그때 기자회견 때 뭐 다른 용어 없습니까? 그래서 도전자 단일화 이렇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네. 예,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떤 이벤트로 만약 활용하고자 했더라면 수많은 기자회견도 했을 테고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풍선 효과를 노렸겠죠. 네. 근데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제주 교육의 어떤 균형과 방향성의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 있는 처음에는 5 후보였다가 저 포함 좀 이따가 이제 4 후보로 이제 됩니다만은 그 4 후보 저 말고 그 3 후보의 어떤 용단이 폄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흥행을 하다가 이걸 했더라면 뭐 선거에 도움도 되고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어떤 그 선거의 흥행이나 이벤트로 활용하려고 저희들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그 단일화 과정 모임에
우리 말고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3자는. 오직 저희들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없이만 하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발표하고 있는 모든 공약의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얘기했던 공약들이 지금 공약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옳은 판단이실 겁니다. 오히려 당시에 출마 의향을 내비치셨던 분들은 이런 그 진보냐 보수냐 보수냐 진보냐의 프레임과 관계없이 현행 그 제주도 교육청의 어떤 방향성, 또 균형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후에 그 출마를 하시겠다고 언론에 공표를 했다가 이제 접으신 양모 분께서 계셨는데 그분과 언론과의 접촉 과정에서 인터뷰 과정에서 하신 얘기를 보면 그런 것도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전자 프레임이라면 공개적인 자리로 좀 논의가 되었으면 본인도 좀 의향이 있었을 걸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개를 했지요. 네. 만약 참여하고 싶은 분은 며칠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네. 그때 분명히 했습니다. 네. 뭐 기자회견을 보신 분들, 네. 뭐 언론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그때는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어떤 뭐 꿈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뭐 탓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 교육이 제주의 미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보수냐 진보냐 이러한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밝히고 싶은 것은 그러한 이념적 프레임이 2, 3년, 4, 5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한 10년, 20년 두고 봐야 그 효과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한데 그리고 말씀드리건대 우리 제주 교육만은 어떤 그 보수냐 진보냐 이러한 어떤 이념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 교육자 김광수의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김 후보님께서 최소한 교육 분야만큼 이념이나 성향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하는 당부를 유권자들에게 남긴 것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번 6.13 지방선거가 제가 앞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지사 선거나 이런 정치 선거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좀 뒷전에 밀려있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혹시 흥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정책 홍보나 혹은 또 교육 가족들이 가려워하는 그런 목말라하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훌륭한 공약을 앞으로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약이 나갑니다만은 정말 자극적이고 정말 어떤 과거를 아니면 우리 관습이나 어떤 전통과 이런 부분을 배제한 그러한 초사회적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한 공약들을 내는 것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은 대상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40여 년 교단에 서 있으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적인 공약은 정말 싫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가시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이러한 이제 공약이 제 생각인데 가령 악수를 하고 사회 나가서 유권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얘기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네. 첫째가 이런 부모도 계셨습니다. 어르신 중에는 많은 분들 중에는 유권자 중에는 교육감은 아이들이 뽑는 거 아니라 죄송한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가슴 아팠던 얘기가 또 있습니다.
난 아이들 다 취업을 한. 예. 예. 이 두 가지 얘기로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와 달리 교육감의 어떤 선거에 관심, 도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는 그런 두 어떤 그 얘기에 알만한 공약은 과연 뭘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정말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정부가 너희들은 이렇게 해봐라 하는 교육 특례까지 주어진 특별법 산하에 있는 제주 교육의 어떤 그런 멋진 그림을 그리는 공약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과연 표현을 하면 먹힐까?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유권자들이 원하는 공약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6.13 지방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또 언론에서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보면 우선 상대 후보인 이성문 후보와 지금은 약간의 좀 격차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바로 앞 질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 저의 교육위원 지역구 제2선거구 교육위원 제주시 동지역 한가운데를 벗어나서 밖으로 김광수를 알리기 시작한 지가 석 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상대 후보는 현역 교육감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하나 제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보는 것은 제가 올라가는 이 속도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회계곡선으로 이렇게 표현해보면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네. 상승세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 경사에 저는 기대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뚜벅뚜벅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도지사 후보처럼 네. 어떤 파격적인 공약을 내거나 관심 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저의 고민이면서 똑같은 희망이기도 합니다. 필승 전략은 묵묵히 그럼요. 하시던 대로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현재 추세는 상승인 것은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뷰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김광수 후보님의 장점과 단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는 김광수의 장점, 또 김광수의 단점, 이렇게 좀 냉철하게 본인의 장단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나친 네. 집념입니다. 예.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일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집념이 강하다는 거. 그것도 장점에 가까워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그걸 이제 단점이라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점은 소통이죠. 저는 누구와도 대화를 합니다. 누구와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합니다. 저는 밤 12시에 전화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교장 때도, 교사 때도, 전화로 수학 문제도 풀어줬습니다. 네, 네, 네. 그게 제 장점입니다. 네, 네. 지나친 집념을 단점으로 꼽으셨고,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하다. 이 점을 장점. 항상 가능하다. 꼽으셨습니다. 항상 가능하다. 24시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상대 이성문 후보를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혹은 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지켜봐 오셨을 텐데요. 이성문 후보의 장점과 단점을 또 냉철하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게 참 잘못 말씀드리면 비난으로 드릴 것 같아서 저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정치적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그 4년 동안 교육감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시위에 마음대로 간다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대단한 그 어떤 그 정치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으로 봐야 되겠죠? 장점으로 꼽으시는 예, 저는 장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가신다. 단점은 소통이 부재입니다. 많은 부분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우리
이 후보님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지적하고 네, 싶습니다. 뭐 요 질문은 왜냐면 공통 질문이니까요. 예. 제가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네. 얘기예요. 네. 예. 어차피 이제 선거구도에서 그 경쟁하고 있는 후보분들끼리 상대 후보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은 이성문 후보께서도 김광수 후보에 대한 장단점을 또 피력하실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우리 기 부모님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면면의 이야기들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 또 교육가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학부모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 저는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되 약간은 우리 어른들이 의도된 방향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방임일 수가 있고 또 지나치면 어떤 그 행동에 제한을 줄 수가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 겁니다. 진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이나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고 못함을 어느 순간에 판단해서도 아니 됩니다. 정말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흥미가 뭐며 적성이 뭐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에 어떠한 정말 철학적 가치를 불어넣어서 아이 스스로 자존심과 자존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번뜩번뜩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 김광수만큼 따라하실 분들이 과연 계실까 스스로 이렇게 좀 건방지게 표현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기회가 앞으로 한 20여일 저한테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인사를 드리겠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당선된 다음에 도민 여러분들에게 광수의 교육에 대한 철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김광수 후보 인터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가 단지 새로운 교육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치 제주도를 이끌어갈 건강한 교육 리더를 뽑는 선택의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남은 20여일간 교육감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후보 검증 과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 후보님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